한 해변으로 휴가를 온 여성. 바다는 평화롭기만 합니다. 이 평화로웠던 바다가 순식간에 피로 물듭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소랑스럽 오늘의 무비, 영화 언더워터입니다. 의대생인 주인공 낸시는 학업을 잠시 뒤로 하고 엄마가 자신을 임신했던 시절 다녀갔던 해변을 찾아갑니다. 사실 낸시는 학업에 회의감이 들어 자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추억의 장소가 자신에게 전환이 되길 바라며 낸시는 무작정 이 미지의 해변을 찾아왔습니다. This is paradise. Okay, dark in a few hours, so. Oh, I never surf at night. 그렇게 이곳을 태워다준 현지인과 헤어지고 혼자가 된 낸시. 이젠 홀로 해변을 즐길 준비를 합니다. 아주 능숙한 솜씨로 서핑을 준비하죠. 해변이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느끼듯 낸시는 해변으로 들어갑니다. 바다엔 낸시 말고도 서핑을 즐기는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낸시는 현지인인 그들에게 바다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듣죠. Anything gnarly out here I should know about? There's only one tide a day, and when the tide gets low, it becomes There's some nasty fire coral! Careful, gringa! It's rough out here for a little girl from Texas! 그런 이들이 가소롭다는 듯 거세게 다가오는 파도. 낸시는 보란듯이 파도를 멋지게 이겨냅니다. 뭘 좀 하는데. 유후! 이들은 어느새 함께 이 멋진 파도를 즐기죠. 그렇게 한참을 즐긴 후 낸시는 잠시 휴식을 위해 해변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곳을 알려준 엄마를 다시 한번 떠올리죠. 낸시의 엄마는 얼마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이에 낸시는 학업에 회의감이 들어 힘들게 들어간 의대를 자퇴할 결심을 합니다. Hey! Hey, Papa. I don't have to say, Nance, I'm at a loss. I don't. What do you want me to say? Well, say you're coming back. Say you're not dropping out of med school after all this time. After all. Do this right now, please. Well, it's what you love. You help people. Her, and then you stay in it. She was a fighter. I love you. Bye. 아빠의 말에 생각이 많아진 낸시. 생각을 없애기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갑니다. 평화로운 이 바다가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느끼는 낸시. 어느덧 해는 지고 바다에는 어둠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Yeah, girl. It's getting late. Let's go in. 남성들은 위험하다고 충고했지만 낸시는 바다를 더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파도를 타려던 그때. 아우씨, 깜짝이야. 그렇게 돌고래쇼를 평화롭게 바라보는 낸시. 낸시는 호기심에 돌고래 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고래의 시체를 발견하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낸시는 몸을 돌려 육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침내 오는 파도를 타려 했지만 이내 무언가에 부딪혀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서핑보드와 연결된 줄도 끊어지게 되죠. 겨우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도 잠시였습니다.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귀여운이 아닌 이미 성장판이 닫힌 것 같은 거대한 상어가 그녀를 문 것이었죠. 육지까지 고작 180m. 조스바 아이스크림의 속도를 따돌리기엔 턱없이 먼 거리. 결국 낸시는 죽은 고래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낸시의 피는 상어를 더욱 흥분시켰고 상어는 폭식하기 위해 그녀를 쫓습니다. 어렵게 고래 위로 올라온 낸시. 우선 응급처치로 물린 다리를 지혈합니다. 의대생 인증. 육지에 있는 남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된 낸시. 조스바는 고래를 서성이며 그녀를 노리고 있었죠. 육지는 헤엄쳐 가기엔 너무 멉니다. 이때 낸시의 눈에 부표가 보입니다. 상어가 보이지 않는 틈을 타 부표로 헤엄치는 낸시. 다행히 근처에 있는 암초에 올라가 상어를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에 갇히게 되죠. 날개를 다친 갈매기 한 마리와 함께. 상처가 지혈이 되지 않자 자신의 장신교를 사용해 응급처치를 하는 낸시. 의학적 지식을 가졌던 그녀의 행동으로 큰 위기는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은 야속하게 바다를 찾아오죠. 언젠간 이 암초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젠 패닉에서 벗어나 살궁리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주변을 돌아보며 살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갈매기와도 친해지죠. Stay. 오, 앉아도 할 것 같은데? 주변에 상어가 보이지 않자 바로 탈출을 시도하는 낸시. 하지만 끝나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 상어를 피해 탈출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절망하던 그녀는 멍하게 육지를 바라보던 중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도와주기는커녕 육지에 놓인 낸시의 핸드폰과 지갑을 훔쳐갑니다. 낸시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인사까지 하며 가는 도둑놈 새끼. 바다에 떠있는 낸시의 보드까지 욕심난 이 도둑놈은 결국 상어에게 하반신이 뜯겨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 뜨고 아침이 됩니다. 낸시의 신상 갈매기 알람. 한편 어제 서핑을 즐겼던 이들이 다시 해변으로 왔고 낸시는 희미해진 정신으로 물에 들어오려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얘들아, 지금 서핑 타고 놀 때가 아니야. Get out of the water! Get out! 결국 낸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들은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남성은 상어를 피해 헤엄치지만 초속 11.8m의 상어를 당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상어는 사람을 3명이나 죽였습니다. 낸시는 죽은 남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카메라를 얻게 되고 누군가 발견하길 바라며 카메라로 영상을 찍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카메라는 육지를 향해 던져지고 해수면은 높아져 암초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낸시의 눈에 들어온 해파리 떼. 해파리 근처에 오지 않는 상어. 상어밥이 되는 것보단 해파리에 쏘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낸시는 가라앉지 않는 부표를 향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다 해파리에 쏘여 부상도 당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입니다. 낸시는 미친 듯이 헤엄쳐 부표에 다다르는데 녹슨 부표의 손잡이를 잘못 잡아 상어의 등 위로 떨어집니다. 상어도 이제 봐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셋이나 먹고도 배고픈지 쇠마저 뜯어먹는 조스바. 안 돼! 너무 긴장하며 보느라 나레이션 하는 걸 잊었습니다. 부표를 사이에 두고 상어와 정면 승부를 벌이는 낸시. 발에 몇 번 차이더니 상어는 잠시 후퇴하고 낸시는 부표를 고정했던 쇠코챙이가 뾰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어는 다시 낸시를 향해 돌진하고
부표에 걸려 발버둥 칩니다. 낸시는 그 틈을 타 다리를 지혈했던 끈을 쇠사슬에 연결하고 상어의 발버둥으로 부표와 분리된 쇠사슬이 가라앉으면서 낸시는 해저 바닥으로 빠르게 끌려갑니다. 피냄새에 흥분한 상어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낸시를 쫓기 시작하죠. 그렇게 힘겨웠던 상어와의 사투가 끝이 납니다. 잘 가라, 조스바. Miguel, Ahí estaba. ¿dónde quedó? Pues, ¿dónde, mijo? 그리고 우연히 해변에서 카메라 영상을 발견한 소년에 의해 드디어 낸시가 구출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6년) 개봉한 언더워터는 상어하면 떠오르는 전설의 영화 조스의 계보를 잇는 상어와의 사투를 그린 스릴러 영화인데요. 관객 평점 8.23점을 받았고 영화의 몰입도와 긴장감에 대한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나서 찾아봤더니 영화의 감독이 CF 뮤직비디오 분야의 호평을 받은 자움 콜렛 세라였네요. 그래서 영화 장면 하나하나가 다 CF 같았나 봅니다. 재밌는 건 이 영화의 신스틸러로 나오는 갈매기인데요. 이 갈매기는 영화의 조연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갈매기는 감독이 자연에서 직접 캐스팅하여 연기 훈련까지 받은 갈매기라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다시 영화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영화는 포기와 트라우마에 대한 극복을 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인공 낸시는 어렵게 의대에 들어갔지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의학의 회의를 느끼며 학업을 포기하려 하죠. 하지만 상어와의 사투를 겪은 후 영화 후반 다시 학업에 뛰어들면서 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 또한 결국 사망하긴 했지만 끝까지 병과 싸웠다는 아버지의 말을 회귀하면 어머니도 낸시처럼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낸시가 극적으로 탈출하고 희미한 정신으로 어머니를 떠올리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두 모녀를 오버랩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영화 후반, 닥터가 된 낸시가 해변에서 다시 서핑을 즐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런 일을 겪으면 보통 바다에 안 가게 되지 않나 싶지만 낸시는 흉터 가진 다리를 이끌며 행복하게 서핑을 즐깁니다. 이 또한 트라우마에 대한 극복과 포기하지 않는 주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에선 끝까지 이 해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구성으로 관객들은 해변에 더욱 집중하며 서핑보드를 타는 신나는 장면에서도 괜히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서 영화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주제와 부합하게 해석해보면 해변의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은 트라우마, 즉 바다와 관련된 트라우마에 한정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갖가지 트라우마를 의미하기 위해 트라우마가 될 대상의 이름을 정해놓지 않은 건 아닐까요?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간 주인공 낸시처럼 상황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의 당부가 느껴졌던 영화 언더워터였습니다. 이번 영화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